안녕하세요, 민성씨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직종별 취업 및 구직 공고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취업 공고들을 한 번씩 좀 살펴보면서 어떤 요건들을 원하고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경력직에 대한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취준생분들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쌓아가시고 그 다음에 경력직이 되어 가서 또 이직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취업 공고나 구직 공고를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리츠 회사의 취업 공고입니다. 담당 업무하고 핵심 역량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리츠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리츠의 인허가 업무 관련이나 부동산 개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단어로 보면 되게 광범위하고 넓은데, 그럼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리츠의 인허가 업무나 이런 것들은 법규에 리츠의 인가나 승인을 받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법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 제가 알기로는 리츠 협회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거 인가를 받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놓은 문서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찾아가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리츠 회사에 가게 되면 이런 업무를 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법적 용어나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미리 한번 보게 되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현업에 들어가서도 혼란스럽지 않고 빨리 적응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리츠 회사나 펀드 운용력을 해봤던 사람들을 원하고 있고, 여기는 보면 부동산 개발 리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부여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면 인사조직이나 인사조직 관리 능력 겸비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의미하는 게 아무래도 그쪽에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새로운 팀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아니면 인력이 부족했을 때 새로 충원을 하거나 그럴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여기다 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PM사의 투자자문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업무를 잘 살펴보게 되면 매각 IM이나 제안서 작성,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작성 검토, 매입 매각 타당성 검토 등 이런 업무들이 나와 있습니다. PM사의 투자자문팀인데 왜 이런 일을 할까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PM사의 투자자문 같은 경우에는 빌딩 소유자를 대신해서 매각자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매각에 대한 IM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각 IM은 매각 인포메이션 메모랜덤이라고 해서 그 팔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설명한 문서를 만들게 돼서 그 문서를 가지고 투자자들을 중간에서 찾아주고 매각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투자자문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도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매입이나 매각에 대해서 타당성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운영했을 때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을 해서 얼마만큼 운영 수익이 나고 이거의 매각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문팀에서 요청하는 거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업무에 신규 고객이나 사업 발굴 등이 있는데, 투자자문팀도 이런 매각 자문을 얻어내기 위해서 외부 영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 발굴에 대한 업무도 투자자문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자문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OA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안서나 IM 같은 거를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기본적인 OA 능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어회화가 가능한 것은 아무래도 외국계 투자 회사들이 물건을 맡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영어 회화 가능자를 자격 요건이나 우대 사항으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주택 AMC PM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여기도 운용사에서 임대주택을 특정을 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운용사에서도 자산별로 특화된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류센터라든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임대주택이라든지 이제 그런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주택 임대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으로는 이제 뉴스테이나 이제 공공 민간 임대주택을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고, 도시정비 사업이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이제 뽑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운용사에서도 이렇게 특정한 이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취업 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산운용사의 개발팀입니다. 개발 업무를 당연히 하게 될 텐데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설계나 인허가, 시공,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면은 그걸 이제 운용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 기간 중에 자금 관리 업무라든지 광범위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자산운용사 개발팀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찾는 것은 굉장히 이제 드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발하는 분야랑 운영하는 분야랑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지원 자격에 보면 부동산 개발 회사인 시행사나 신탁회사의 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나 개발 전문 인력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것은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인력들을 보유해야 되는 이제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이제 우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산운용사의 투자 운용력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펀드 투자 운용력의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부동산 펀드나 검토를 하고 이제 투자 제안서도 작성을 하고 보통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딜 소싱이나 투자 대상 자산의 사업성 분석입니다. 딜 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어떤 이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상품을 이제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운용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상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그런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시행사와의 네트워크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이제 전문적인 그런 이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원 자격을 보게 되면 이제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산 운용사나 개발 전문 인력 자격증 보유자,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는 당연히 이제 운용력도 부동산 펀드나 이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투자 제안서를 작성해서 투자자들한테 가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투자 제안서를 직접 작성을 해야 되고 그 기반은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제 그런 이제 문서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능력도 투자 운용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것들을 이제 취준생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이냐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펀드나 리츠 관련 법규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살펴보시면 되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 법규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부동산 펀드나 리츠의 업무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거는 이제 부동산 회사에서 이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든지 개발 전문 인력, 그 다음에 금융을 위한 어떤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격증들을 조금씩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투자 제안서를 만들거나 그게 이제 IM이 됐던 어떤 보고서가 됐던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실무 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는 대부분 이제 파워포인트로 어떤 이제 실무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시거나
하거나, 그 다음에 엑셀을 활용해서 투자 분석을 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를 짤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들을 겸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살펴본 것들이 대부분 이제 경력직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유의미한 그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금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 현업에서 적응하려면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취업 준비생이지만 현업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를 내가 고민해보고, 지금 내가 그 능력이 부족하다면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더 궁금한 것도 있으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